안녕하세요. 오늘은 팥죽 할멈과 뭐죠? 호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눔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뭐 책은 다 읽으셨겠지만 지금 오늘 제목은 뭐예요? 팥죽 할멈과 호랑이. 워낙에 이제 이 이야기가 옛 이야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단순한이 아니죠. 창작 동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뭐 내용은 비슷한,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하겠지만 벌써 팥죽 할멈이라고 하지 않고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라고 하는 제목도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제목이지만 출판사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 도서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각자들마다 어떤 그 책 안에서 주고자 하는 주제들이 약간은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맥락은 같지만, 그래서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약간 좀 출판사별로, 그 다음에 또 그림을 보시면 어떤 곳은 뭐 할머니를 더 약간 더 노인처럼 더 많이 노인처럼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할머니를 조금 더 약하게, 아니면 또 할머니를 또 오히려 강하게, 또 호랑이를 더 크게, 뭐 이렇게 조금씩 그런 변화가 많은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도서관이나 그 서점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제가 소개드린 그 도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서를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조금 즐거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팥죽 할멈과 뭐 호랑이라에 대해서 이제 했었는데, 지금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실물로 이제 호랑이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도서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할머니보다 호랑이를 엄청나게 크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도 그렇겠지만 호랑이가 어떤 무슨 은혜를 갚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랑이들을 약간 더 무섭고 사납게 그렇게 표현한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각자의 어떤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들을 묘사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셔도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만 조금 도서들을 약간 비교를 해드린다면 어떤 도서인지는 조금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제 도서들 가운데 여기 안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호랑이와 할머니가 그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팥죽을 끓이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팥죽을 주게 되었고, 아니면 뭐 할머니가 이렇게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지, 뭐 이런 과정들이 이 책은 실은 조금 나타나 있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제 책들 보면은 왜 이런 할머니가 이제 그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뭐라 그러죠? 당위성을 진술한 어떤 책들, 도서들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할머니를 보면, 호랑이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한 그 글을 잘 보시면 약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도서를 보면 오히려 할머니가 주도적이고, 모든 그 돕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나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약간 이렇게 앞장서서 이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도서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른 또 이야기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할머니의 수동적인 모습들을 이제 도서를 한번 보세요. 할머니는 죽을 날만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죽을 날만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할머니가
계속 뭐예요? 되게 슬프게 울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들이 묘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한번 이제 아이들과 이 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호랑이가 나타난 이유라든지 아니면 왜 할머니를 잡아먹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조금 분명히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책을 살폈을 때 저희가 선과 후,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나타낸 도서가 뭐 좋은 도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런 이유가 약간 분명하지 않는 것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호랑이가 이렇게 이곳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왜 할머니를 잡아먹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아이들이랑 조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실은 이제 죽을 날만 거의 기다리고 있는 막 근심하면서 그런 동안에 누가 막 찾아오나요? 밤톨도 찾아오고요, 맷돌도 찾아오고요, 새똥도 찾아오고요, 지게도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멍석도 찾아와요. 우리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친구들이 이런 지게나 멍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수업하면서 말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람이 눈으로 또는 감각으로 그것들을 접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쉽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아이들이 다 아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제 조금 잘 구별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매체를 그냥 넘어가시지 말라고. 물론 이제 어머니들께서 이건 무엇이고 어디에 쓰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을 그냥 그 그림이나 어떤 것들을 보지 않는 채 그냥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냥 그런 것들만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림들이 이미지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좀 아이들과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것들은 우리가 또 명확한 조금 질문이 되기도 하지요. 맷돌이 팥죽을 먹고 그 친구들이 왜 팥죽을 먹여달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이것들도 함께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말로 이야기하면은 빨리 끝나기는 해요. 빨리 끝나긴 하는데 이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복잡하게는 어머니들께서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그 부엌에 있잖아요. 부엌을 같이 함께 조금 크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 맷돌이나 이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시니까 그런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 그림들을 딱 그리신 후에 뭐 더 좋으면 그런 맷돌이나 밤돌이나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꼭 여기 그림에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인쇄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그렇게 붙여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그 다음에 또 그 맷돌이 호랑이도 어떻게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하셔가지고 호랑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마치 실감나게 아이들이랑 그렇게 활동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맷돌이면 맷돌,
밤톨이면 밤톨이라고 하셔가지고 한글로 그렇게 인쇄를 하세요. 한쪽은 한글로 인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팥죽을 먹고 나서 어디에 숨었는지 그것도 쭉 한번 이렇게 따로따로 인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호랑이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것들을 이렇게 또 쭉 인쇄를 하셔가지고 이것들을 조금 연결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시는 것도 즐거운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누가 이제 찾아오게 되나요? 호랑이가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계절이 있잖아요. 계절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계절이 언제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궁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이제 뭐 밥을 지을 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날씨가 추워서 어디에다가 불을 쬐라고 하냐면 아궁이에다가 불을 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이제 뒤에 조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팥을 지금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팥을 쓴 거잖아요. 팥을 이제 쓴 건데 팥을 이제 심은 때는 또 언제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만큼의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팥을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계속 발음을 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발음하는 데 있어서 한글이 조금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옛 이야기니까 엄마들께서 아이들에게 이제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되는데 이 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밑에 받침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팥을이라고 발음하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올바른 발음은 이기 때문에 팥이, 팥이 이렇게 팥들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계절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면서 이 책들을 조금 도서를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기 이 안에서 이 도서에서 참 기억이 남는 그 장면을 한 가지 꼽자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이것도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장면은 왜 아이에게 그런 기억을 남겨주는 것일까? 그리고 이 장면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겠죠. 물론 엄마나 뭐 아빠도 그런 장면들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맨 마지막에 할머니가 막 어깨춤을 추시면서 그 함께 도와줬던 그런 친구들과 막 가는 그 장면이 너무 제 그 어깨가 약간 그 어깨춤이 이렇게 절로 날 정도로 분명히 왜 저는 더 그랬었냐면 할머니가 어땠어요? 이 책 내용 가운데서는 되게 소극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죠? 위축되어 있고 뭐 슬퍼하고 좀 그 약하고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 이 책에 거의 줄을 이루는데 마지막만큼은 제 그런 막 위축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 장면으로 통하여서 더 즐거움을 주고 그 다음에 더 행복함을 주면 약간 극과 극의 뭐라고 해야 되죠? 임팩트를 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막 되게 적극적이고 그렇게 했었다면 이 장면이 그런가 보다라고 했었을 텐데 그 장면이 저는 그래서 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내용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할머니도 약했고요.
요 호랑이, 같던 그 호랑이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 그 약한 친구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그 한 친구가 호랑이 하나를 상대할 수는 없었지만 그 친구들이 막 도와가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도 저는 되게 약하게 표현했던 게, 이 책에 그 호랑이를 이렇게 막 같이 함께 도와갔던 그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어떤 주제를 정하자면 협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정해서 어머니들이 좀 활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협동하면 떠오르는 혹시 사자성어나 속담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협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고 누가 그렇게 협동을 했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눠보시되 이제 저희가 조금 새롭게 협동에 관련된 사자성어나 이런 속담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속담이나 사자성어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검색을 해보시면 새롭게 또 알게 되는 그런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팥이잖아요. 팥이 언제 수확을 하고 또 수확하기 전에는 당연히 무엇 해야 되겠죠? 심어야 되겠죠? 언제 팥을 심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팥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6월 정도에 뭐 이모작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그 겨울 팥을 위해서는 6월 정도에 팥을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팥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팥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그냥 팥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죠. 오늘 팥죽도 있고요. 팥빙수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요.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콩, 팥, 저는 약간 조금 좋아하지 않는 음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러분들 저는, 혹시나 가능하다면, 요렇게 팥을 먹었으니까, 우리 팥 음식으로 먹을 수 있으면 아주 더 좋은 그 기억에 남는 팥을, 생각하면서 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팥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팥 음식을 좀 먹을 수 있으면 그 떡 안에도 이렇게 팥 앙금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 것들을 먹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어려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나 표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옛 이야기이다 보니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팥을 쓰다 이런 것들 아니면 제너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쭉 보시고 우리가 평소에 조금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나 표현들 그런 것들이 뭐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저희 단어장 있잖아요. 단어장에도 좀 써주시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 짧은 글짓기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팥죽 할멈과 호랑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아이들과 나눔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함께 즐겁게 행하시는 귀한 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